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는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매일 아침 집 근처 포도밭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 포도밭에 소유주로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와인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포도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잎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고 포도의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로시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시는 포도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 포도밭은 사실 마법의 땅이었고 그 마법은 모두 포도 요정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요정이 사라지면서 땅의 마법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포도밭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로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포도 요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엄마와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별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포도밭 깊숙한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로시는 포도밭의 가장 안쪽에서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매우 작은 포도 요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로시의 손바닥에 올라와 자신이 갇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요정은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인간들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여 잠시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시의 순수한 마음과 친절함을 보고 요정은 다시 마음을 돌렸고 포도밭을 다시 가꾸기로 했습니다. 요정은 로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포도밭에 다시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포도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싱싱해지고 포도맛도 예전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로시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매년 로시의 이름을 딴 로시의 날을 지정하여 자연을 기리고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시는 포도밭을 거닐며 요정과의 비밀스러운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시골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들판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루이는 매일 소와 닭들을 돌보면서도 그 숲을 탐험하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루이에게 숲은 위험하니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숲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틈을 타서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달빛이 비치는 밤 촛불만큼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을 가지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아래쪽은 어둡고 신비로웠습니다. 루이는 그 매력에 사로잡혀 두려움 없이 나아가다 갑자기 아름답고 커다란 나비 한 마리가 눈앞을 날아갔습니다. 그 나비는 일반적인 나비와는 달리 날개에서 은색의 빛이 흘러나왔고 길을 따라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루이는 그 나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곳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멋진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란 꽃밭 한가운데에는 꽃꽂이가 된 듯한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물결 아래로는 바닥에 색색의 돌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연못에 물은 살짝 마셔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다닌 끝에 나비는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나무 앞에 멈추었습니다. 나무는 정말 웅장했고 아래로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나비의 뒤를 따라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요정과 동화에만 나올 법한 환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들이 말을 하며 거미줄로 짜여진 그물에는 신비로운 보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다가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가 특별한 방문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법의 나비는 숲을 지키는 존재였으며 루이를 선택하여 그들에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숲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그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탐험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달빛 아래 숲의 전설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특별한 세계와 그곳의 친구들은 언제나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숲을 떠나 더 이상 나비를 따라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를라고 불리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 주변의 숲을 아주 좋아하여 하루 종일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 호수 주위에는 환상적인 백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조들은 단순한 백조가 아니라 마법을 가지고 있어 때때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마리는 백조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백조들도 마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조 중 가장 우두머리인 로이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리에게 다가와 너의 순수함과 용기는 우리와 함께하기에 충분하다며 마법의 호수에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백조들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는 백조들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숲 어딘가에 막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가 마법의 호수를 지배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조들은 마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마리의 지혜와 용기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용감하게 나서며 마법사를 물리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숲의 안내자, 지혜로운 올빼미, 바람을 타고 다니는 작은 요정, 그리고 변신 능력을 가진 다람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떠납니다. 그들은 함께 마법사가 준비한 함정을 피하고 마법의 보석을 찾아 그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모험의 끝자락에서 마리는 드디어 마법사와 맞서게 됩니다. 마리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여 마법사의 약점을 찾아내고 용감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법사를 물리칩니다. 마법사가 무너진 후 백조들은 자유를 되찾고 마리를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마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큰 용기를 듣게 되어 환호성을 보냅니다. 마법의 호수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고 마리는 여전히 백조들과의 우정을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용감한 아이 마리와 마법의 백조들은 오래도록 프랑스의 전설로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풍스런 마을인 프로방스에는 수려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 피에르였다. 장 피에르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아했으며 그 역시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명성이 높았다. 하지만 장 피에르는 가끔씩 장난기 가득한 도전을 즐기곤 했다. 어느 날 장 피에르는 그가 실제로 요정을 만났다는 소문으로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 장 피에르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난로가에 둘러앉아 그날 밤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날은 평소와 같지 않았네. 햇볕이 몹시 따가웠고 곡식을 수확하느라 땀이 비 오듯 흘렀지. 잠시 쉬면서 한적한 숲길을 걸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걸음을 멈추었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반짝거리는 빛이 보였지. 라고 장 피에르는 이야기했다. 반짝이는 빛을 따라가 보니 키가 작은 요정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요정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장 피에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농부님. 당신에게 드릴 제안이 있어요.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장 피에르는 요정의 제안을 흥미롭게 생각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요정을 만나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요정의 게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정은 자기의 숲에서 최고로 제일 가는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장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정의 게임에 동의했다. 요정은 장 피에르에게 7가지 수수께끼를 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나무는 있지만 숲이 없으며 물고기는 있지만 바다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장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지도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요정은 장 피에르에게 7 빛깔색과 힌트를 주었다. 그가 풀어야 할 것은 무지개의 신비였다. 장 피에르는 주변의 나무와 잎사귀, 꽃잎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곧 요정에게 해답을 줬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연의 다리이지. 요정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장 피에르는 하나씩 수수께끼를 풀었고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다. 마지막 수수께끼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 피에르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과 친구들이지요. 그들이 없다면 어느 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없을 것이거든요. 요정은 그의 대답에 감동하였고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장 피에르는 간단히 말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정은 그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즐거워했고 그 후로도 장 피에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마을은 정말로 번영하고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요정은 숲 어디에선가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계속 지으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레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노르망디의 푸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는 다채로운 야생화들이 만개해 있어 마치 환상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전설에는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지는 붉은 꽃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레드는 항상 그 꽃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자신도 언젠가 그 꽃을 발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드는 마을 시장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레드에게 다가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붉은 꽃을 본 적이 있단다. 하지만 그때 난 너무 어렸고 꽃을 얻을 용기가 없었지. 만약 내가 꽃을 찾고 싶다면 파란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야 할 것이다. 레드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흥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여행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지나 대단한 숲속으로 들어섰고 수많은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그의 길을 막았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를 유혹했으며 수많은 초록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레드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 레드는 마침내 파란 세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모두 파란빛으로 물든 마치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레드는 이 세계에 발을 딛는 순간 자신이 흔치 않은 장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향연을 벌이고 있었고 파란 나무들과 초원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레드는 파란 세계를 거닐며 붉은 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그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파란 군중 속에서 고독하게 빛나는 고운 붉은 꽃이 한 송이 꽂혀 있었습니다. 레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꽃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붉은 꽃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피어났고 파란 세계는 찬란한 햇살로 물들었습니다. 레드는 붉은 꽃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마을에 전설로만 머물던 꽃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만져보며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후로 마을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고 레드는 모두에게 전설을 현실로 만든 소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가끔씩 레드처럼 자신만의 붉은 꽃을 찾아 파란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 붉은 꽃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